와, 대표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진의 성과를 쭉 읊어봤지만 사실 듣는 저희도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특히 올림픽 경기장에서 그의 솔로곡이 공식적으로 흘러나왔다는 이 사실, 이건 정말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데이터팀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아하, 이게 사실 단순한 인기가 아니고요. K컬처가 이제 올림픽이라는 세계 최대의 공신력 플랫폼까지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문화 권력의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이죠. 와, 진짜요? 이제 K-팝이 글로벌 BGM의 기준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의 중심에는 단연 8억 스트리밍을 기록한 진의 솔로곡이 있습니다. MC지아 씨도 아시겠지만 이 수치에 대해 팬덤의 조직력이라는 시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을 모셨죠. 이 8억 스트리밍, 단순한 팬 충성도가 아니라 견고한 비즈니스 가치와 서사의 완성도가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하셨어요? 시작하기 전에 K컬처 타임즈 채널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현장 영상과 이미지를 제공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매우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이게 사실 데이터로 보면 순수한 스트리밍의 확산 속도가 일반적인 코어 팬덤의 패턴을 넘어섭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진의 성공은 평범한 연습생에서 서사의 완성까지라는 맥락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압도적인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서브 보컬에서 시작해 묵묵히 성장하는 성장 아키타입이요? K컬처 비즈니스의 핵심은 이제 스토리와 진정성입니다. 현대 대중은 완벽한 영웅보다 실패와 성장을 거듭하며 진정성을 증명하는 인물에게 더 강하게 몰입하죠. 이게 바로 2026년 글로벌 시장 수요와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입니다. 하하. 공감해요. 외모를 넘어 그 안에 스며든 시간과 노력이 대중의 감정에 울림을 주는 거군요. 대표님은 와디즈 같은 펀딩 전문가시잖아요. 이런 진정성 있는 서사가 상품의 비즈니스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극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많은 K굿즈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단순히 예쁜 디자인만으로는 폭발적인 성공을 이끌어내기 어려워요. 핵심은 정서적 연결성입니다. 진의 서사는 감정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에 감정을 판매한다니. 그렇다면 진의 디 에스트러너스의 8억 스트리밍 뒤에는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이 숨어 있었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타이밍과 컨텐츠 일관성입니다. 군 복무 직전 기다림이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복귀 시점에 우주비행사라는 상징적 서사를 완성했어요. 이 일관성은 팬들에게 단순한 노래 이상의 약속 이행으로 다가옵니다. 비즈니스적으로는 강력한 충성도 자산이죠. 이 서사적 가치를 이해하는 기업만이 포스트 2026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앞서 언급했지만 진은 이제 단순한 최정상급 스타를 넘어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진의 현재 위상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그를 문화적 주권자, 컬처럴 소버린으로 봅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의 영향력은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관광, 라이프 스타일, 심지어 지정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특히 올림픽과의 특별한 관계를 봐야 합니다. 맞아요.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성화 봉송주자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다시 봐도 놀라워요. 맞습니다. 그때 프랑스 현지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빌보드가 주목해야 할 순간 중 1순위로 꼽았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프랑스 최대 주간지 파리 매치가 진을 무려 프랑스 혁명 254년 만에 등장한 진정한 왕자라고 명명했습니다. 하하. 와, 진정한 왕자라니 문화적 영향력이 국경을 완전히 넘어선 증거군요. 이 특별한 올림픽 정렬이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BGM으로 이어진 거고요. 네, 이 모든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바로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입니다. 진의 목소리가 팬들에게는 일종의 비상키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위로와 안정감을 찾게 해주는 정서적 지원 기반인 거죠. 그렇다면 진의 음악 자체는 전문가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8억 스트리밍의 크리스탈 보이스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지적입니다. 진은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전략적인 시도를 해왔습니다. 콜드플레이와의 협업, 그리고 브릿팝의 거장 게리 발로어와의 협업은 K-팝에서는 흔치 않은 고위험 고수익 움직임이었죠. 와, 브릿팝 프로듀서라니 다양한 장르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진의 보컬은 부드러운 저음에서 높은 가성까지 매끄럽게 전환되는 올라운드 스포츠맨 같다고 극찬했습니다. 야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는데 심지어 태권도까지 검은띠인 셈이죠. 보컬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평가네요.
그런데 8억 스트리밍곡 Don't Say You Love Me는 심지어 선거 방송에까지 사용되었다면서요. 대중적 영향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진의 목소리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느끼기 위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한 통찰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자 진의 성장 궤적이요. 아, 선천적인 천재형이 아니었다는 점이요?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우연한 기회로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다고요? 네, 아이돌 씬으로 따지면 거의 맨 땅의 헤딩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초기 다큐멘터리를 보면 안무를 따라가기 위해 밤샘 연습을 하고 스스로를 부족한 실력이라고 평가하며 치열하게 갈고 닦았죠. 팬들은 그 치열한 땀의 서사를 모두 목격했습니다. 세상에, 그 언더독 스토리의 힘이 팬들에게 더 큰 공감과 높은 감정적 ROI를 유발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맏형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월드와이드 핸섬이라는 자신감 뒤에 숨겨진 치열한 노력, 이것이 지금의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 진을 완성한 구조적 힘입니다. 해외 팬들의 반응을 보면 진의 음악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인생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브라질 팬 커뮤니티가 자발적인 기부 캠페인까지 조직했다면서요? 놀랍죠? 이는 K컬처가 이제 단순히 구매하는 문화가 아니라 공동 창조 문화, 연대, 소리다리티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아티스트와 팬이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관계, 진은 그 정점에 있습니다. 진의 압도적인 솔로 화력이 그룹 컴백과 결합했을 때의 시너지가 정말 기대됩니다.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그룹 앨범 아리랑과 역대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 79회 공연 34개 도시를 커버하는 규모입니다. BBC 예측으로는 이번 투어 수익이 무려 1조 4,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움직이는 중견 국가급의 경제적 파급력입니다. 1조 4,700억 원. 와, 대표님, 오늘 심층 분석을 통해 2026년 진이 글로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12년간 구축한 진정성 서사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20년간 K-팝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기술과 트렌드는 변화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진정성과 휴먼 터치, 휴먼 메이드입니다. 진은 일관성으로 대중의 신뢰를 확보했고 그것이 궁극적인 투자 대비 효과입니다. 대표님의 깊은 통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K컬처 타임즈는 BTS 진을 통해 진정한 서사가 어떻게 위대한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는지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컨텐츠를 기획하는 모든 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서사를 숙고하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K컬처 타임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채널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